네, 이렇게 오늘 오후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수가 없다면 예정대로 오후 6시 24분에 우주로 향하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남은 과정과 변수들, 또 이번 3차 발사에 관한 여러 궁금증 등을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누리호 지금까지는 별 다른 특이사항 없이 잘 기립해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후에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예,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이제 발사대로 옮겨져서 기립까지 오전에 마쳤고 이후에 이제 엄빌리칼 타워의 기립이 똑바로 돼서 이제 연결하는 작업, 그래서 케이블 작업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어제 오후 6시 반쯤에 모든 이제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어제 오후에 3시부터 해서 소나기 구름이 좀 지나가면서 소나기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설치 작업이 조금 늦어져서 어제 오후 9시 14분에 이 발사대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됐다라고 연락이 왔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오후 9시 30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기상 상황이라든지 설치 작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됐고 이후에 따라서 강수 가능성은 낮고 바람도 초속 5m 이하로 불 것으로 관측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기상 상태라든지 또는 우주 과학 날씨를 봤을 때는 발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어제 오후에 네.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상황은 이제 계속해서 점검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후에 오후 1시 30분쯤에 발사체 관리위원회가 다시 한번 기상 상황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예. 이후에 추진제를 충전하는 여부, 그러니까 연료라든지 이 산화제를 실제로 누리호에 투입을 할 것인지 여부, 이 얘기는 이제 발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발사를 하게 되면 어느 시간대 발사할지 이것을 오후 1시 30분쯤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연료와 산화제를 실제적으로 투입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발사 10분 전부터 해서는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이 가동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동으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1단 엔진이 우리가 75톤짜리 엔진이 4개가 클러스터링 되어 있거든요. 4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00톤이거든요. 예. 그런데 따라서 이제 1단 엔진이 추력이 300톤에 실제로 도달하게 되면 이후에는 기립 장치, 고정 장치가 모두 다 해제가 되면서 누리호는 발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전에도 몇 번 본 기억이 있으니까 머리로도 그려지네요. 설명해 주니까. 예. 네. 오후 1시 30분에 이 발사 시간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만은 일단 나와 있는 시간은 오후 6시 24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입니다. 그런데 2차 발사 때는 보니까 오후 4시에 발사가 됐었는데 좀 시간이 늦춰졌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우리가 1차 발사는 누리호 1차 발사는 처음에 이제 발사체가 실제적으로 우주까지 올라가는지를 성능을 검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5톤의 화물을 싣고 갔는데 위성 모사체, 그러니까 그냥 금속 덩어리입니다. 예. 이것을 1.5톤에 싣고 올라간 것이고 2차 발사는 실제적으로 위성을 싣고 올라가긴 했습니다. 큐브 네. 위성도 작은 위성인데 4개를 싣고 올라갔는데 단순히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발사 때 3단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2차 발사 때는 실제로 이 누리호가 역시 또 700km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올라가서 실제로 위성을 사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상과의 송수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검증이 됐다면 예. 이번 3차 위성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위성을 싣고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형 위성 2호인데요. 이 소형 위성 2호는 영상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레이더는 낮과 밤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는 하루 종일 이 지구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따라서 계속해서 전력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이 전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궤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3차 발사는 이 위성을 위한 궤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6시 24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궤도가 바로 태양 동기 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시 24분에 적도 방향으로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도에서 6시쯤은 1년 내내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그 시기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태양빛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6시 24분에 적도를 향해서 발사를 하게 되면 적도의 6시에 위치하는 그 지점의 위성을 떨고 놓고 그렇게 되면 위성은 계속해서 그 궤도를 돌게 되면서 네. 1년 내내 이 그렇군요.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위성이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궤도에 가려면 6시 24분이 적당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2차 발사 때 보니까 그 비가 오고 기상이 좀 안 좋아서 하루가 이렇게 연기됐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무난하다, 괜찮다, 발사하기 좋은 날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변수가 있는 게 뭐 높은 곳의 바람이라든가 뭐 그래도 최소한의 그 영향도 미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 조금 더 자세하게는 어떨까요?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나기가 내리면서 네. 설치 작업을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이제 딜레이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오늘 비 예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비구름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낙뢰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실제적으로 비가 온다고 해도 어제처럼 설치 작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발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1단, 2단 그리고 이제 3단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실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사체를 완전히 밀봉하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방수 작업입니다. 그래서 네. 빗물이 뭐 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비로 인해서 발사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바람이 문제죠. 그래서 네. 지난 2차 때도 초속 한 12m 정도의 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초속 12m면 평균 15m 안쪽이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네. 어제 이제 오후에 이 타워에다가 설치를 할 때 그 케이블을 연결할 때 사람이 이제 어떤 낙하하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2차 발사 때도 하루 연기하게 됐거든요. 예. 지금 뭐 바람은 초속 1에서 4m 정도 오늘 불 것으로 보여서 네. 바람은 잔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고층풍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호가 날아가면서 강한 바람을 맞아서 이 기울기가 꺾이거나 해서 궤도가 좀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겠는데 예. 따라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2~3시간마다 상층의 어떤 바람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풍선에다가 기상 관측 장비를 매달아서 네. 이제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 상공마다 어떤 풍향이나 풍속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해서 실제로 이 누리호가 올라갔을 때 상공에서의 바람이 누리호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실제적으로 계속 관측을 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최종적으로 기상 상황, 특히 이제 고층풍이겠죠. 이런 예.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오늘 발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좌측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지금 부는 바람이 초속 0.1m라고 아까 나와 있었습니다. 날씨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우주로 만약에 발사가 됐을 때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랑 부딪히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주 떠다니는 물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유인 우주선이 우주에 이제 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최소한 200km 이상은 떨어지게 그래서 궤도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환경 그러니까 태양의 어떤 폭발들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오늘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발사관리위원회가 우주 환경이라든지 어떤 물체 떠 있는 그러니까 우주에 떠 있는 물체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살펴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 시점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네. 누리호가 이제 발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위험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상이나 해상, 하늘 모두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데요. 육상은 반경 3km 이내가 어제부터 이제 통제가 되게 됐고요. 네. 해상 같은 경우도 사람이나 선박이 당연히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함 같은 이런 30척의 선박이 안전 관리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늘 역시도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뭐 항공기 안전을 위해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뭐 그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한 공원 같은 곳이 한 10몇 킬로 떨어져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보더라도 날씨가 맑으면 그 연기와 발사하는 장면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죠. 예. 그 누리호가 발사하고 비행 시간이 19분 정도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뭐 일단 분리 뭐 등등의 과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과정을 거치면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주까지? 예, 1단 분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제 2분 5초거든요. 그래서 발사 후에 2분 5초 후면 일단은 이제 분리가 되고 예. 이제 2단 엔진이 점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의 고도가
이미 64.5km까지 올라간 시기이고요. 네. 이후에 페어링이 분리가 되는 시기가 3분 54초입니다. 페어링은 3단에 이제 붙어 있는데 3단에 위성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 위성들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덮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어링이 3분 54초에 분리가 되는데 예. 그때 고도가 204km까지 올라간 뒤고요. 이후에 2단이 분리가 되는 시간이 4분 32초입니다. 이때는 높이가 누리호가 258km까지 이미 올라갔고요. 실제적으로 위성이 사출되는 시기는 이후에 13분 3초부터입니다. 그래서 예. 발사 후에 13분 3초 뒤부터 실제적으로 이번 위성 중에 가장 메인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분리가 되고요. 이때 고도는 당연히 550km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 동기 궤도까지 550km까지 이미 누리호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이후에 순차적으로 20초의 간격을 두고 위성들이 계속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2분 동안 큐브 위성, 작은 위성 7개가 분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위성 분리가 마치는 시간이 발사 후에 15분 23초입니다. 이번 이 누리호의 총 비행 시간이 18분 58초입니다. 근데 예. 위성이 모두 사출된 시간은 15분 23초이니까 대략 한 2분 30초 정도 3분 30초죠. 3분 30초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네. 이때는 위성을 모두 사출하고 난 뒤에 이 누리호가 사출된 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리호가 계속해서 이제 자세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연료가 있으면 이런 것도 모두 이제 소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위성 분리 모두 분리가 된 이후 3분 30초가 지난 발사 후 18분 58초 이후에는 모든 연료를 다 소모했기 때문에 네. 대기권으로 떨어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1차 발사 때는 모형 위성을 실었고 2차 발사 때는 실제 위성을 실었고 3차 때도 또 실제 위성을 싣잖아요. 그러면 2차랑 3차랑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1차는 일단 발사체 어떤 그 성능만을 위한 검증이었고 1.5톤 화물을 싣고 올라갔습니다. 네. 2차는 이제 위성 모사체라고 해서 위성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그래서 주로 이제 단순하게 송수신만을 담당하는 검증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싣고 올라갔고 네. 굉장히 작은 10cm 정도 되는 네. 큐브 위성 4개를 같이 싣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700km까지 올라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성을 사출을 할 수 있는지까지 검증을 했다면 이번 3차 위성은 가장 큰 차이점은 실용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위성을 싣고 올라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1차와 2차는 어쨌든 이 누리호가 1.5톤 화물을 싣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1.5톤 화물을 꽉 채워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할 위성들이니까 위성의 총 무게가 504kg이거든요. 그래서 1.5톤과 비교하면 1톤 정도 무게가 다르네요. 낮아졌다는 점에서 네, 1, 2차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번에 또 하나 큰 차이점은 2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실용 위성, 검증 위성이 사출이 되고 이후에 나머지 큐브 위성 4개는 실용 위성에서 이 검증 위성에서 사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발사에는 인공위성 2호, 소형 2호가 사출된 뒤에 이 인공위성 2호에서 사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 나머지 큐브 위성 7개는 누리호에서 사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누리호의 임무가 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리호가 실제적으로 위성 7기 모두 사출하는 것까지가 이번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어쨌든 목표 고도도 그래서 동기 궤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700km가 아니라 550km로 고도가 낮아졌고 예.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3단 엔진의 연소 시간도 짧아지게 됐고요. 네. 단이 분리되는 그 시간 역시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총 비행 시간은 짧아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인공위성을 8개를 싣고 가기 때문에 20초마다 사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때보다 이 비행 시간은 예. 33초 정도 더 늘어나게 됐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번에는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예. 참여한다는 점. 이것도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8개의 위성을 싣고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위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이 메인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 2호기는 소형 위성 2호기는 일단 중량이 180kg이고 임무 수명은 2년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도 550km, 그래서 태양빛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고도를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구 관측을 수행하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해서 지구의 어떤 뭐 기상이라든지 이런 상태들을 관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우주 방사선과 우주 폭풍을 관측하는 임무 역시도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도요셋 위성은 과학 위성입니다. 그래서 4기가 사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기가 편대 비행을 통해서 우주 날씨를 관측하게 되는데요. 이 비행기가 편대 비행한다는 것은 나란히 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위성 4개 역시도 우주를 계속해서 돌게 되는데 나란히 가면서 시간적인 변화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4개가 멀어지면서 공간적인 변화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우주 관측을 하는, 그래서 입체적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위성이 도요셋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루미르에서 개발한 위성은 우주 방사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임무를 띠고 있고요. 저스텍에서 개발한 위성은 우주 공간에서 이 큐브 위성들이 올바르게 제어하려면 어떤 모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모터 기술을 검증하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이로 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위성은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위성입니다. 네. 근데 이 카이로 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위성의 어떤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이제 이 위성들이 우주 공간에 많이 떠 있게 되는데 이 위성들이 임무를 다하거나 또는 고장이 났거나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우주 쓰레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 우주에 계속해서 떠 있게 되는데 이 위성 같은 경우는 임무를 다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임무를 받아서 어떤 명령을 받게 되면 궤도를 이탈을 해서 대기권으로 떨어지게 돼서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실제로 가능한지 이것까지도 검증을 하는 위성입니다. 네. 이렇게 좀 오늘 있을 누리호 3차 발사 미리 봤습니다. 이러면 발사 성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또 이 성공 여부를 우리가 언제쯤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 누리호 자체가 2차와는 다르게 올라가서 목표하는 우리가 궤도 550km까지 올라가서 이번에는 사출하는 임무까지 띄고 있죠. 그래서 예. 위성을 모두 사출하는 그 시기가 15분 23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쨌든 누리호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울기, 이 궤도를 통해서 올라가서 여기 550km에서 위성까지 모두 사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누리호의 임무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5분 23초 안에 일단 누리호의 성패는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네. 이것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자료를 이제 모두 취합해서 발표하는 시간은 이 발사 후에 1시간 20분 뒤에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때 발표하는 거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은 단순히 누리호가 말씀드린 대로 잘 올라가서 위성을 잘 떨궜느냐 이거에 대한 발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위성을 싣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형 위성 2호기 그리고 모든 큐브 위성 7기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고도 550km까지 가서 잘 사출돼서 잘 돌고 있는지 이것을 하루 정도 검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내일 오전 11시에 누리호 발사 된 이 위성 교신 결과를 취합해서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누리호 발사가 성공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예. 내일 오전 11시에 실제적으로 위성이 우리 지상과 잘 송수신이 되고 있는지 교신이 똑바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1차 성공 여부 그리고 내일 오전에 발표되는 2차 성공 여부 그래서 누리호와 위성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성공이 된다면 완벽한 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2차 발사 때 그 성공했다는 과기정통부의 발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도 그 발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